네,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그 사람이 1번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게 1번님한테 악마 카드, 여왕제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유혹과 매혹의 상징인 서큐버스나 다름없는 상태인 거죠. 악마 카드는 인간의 욕정을 상징하는데 1번님의 강렬한 빨간색 또한 인간의 생존과 본능을 의미하는 컬러라서 악마 카드랑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왕제는 사랑스러움의 집합체, 근원과 같은 카드인데 여왕제랑 매우 잘 어울리는 분홍색이 함께 나타나 있어요. 분홍색도 사랑 이슈인 컬러거든요. 이 카드들 모두 1번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인지 또 얼마나 섹시한 사람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1번님께서 정말 작정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1번님은 가만히 있어도 발산되는 매력이 있어요. 일종의 도화살 같은 게 걸어다니기만 해도 그냥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줄줄 흐르는 매력을 그 사람이 열심히 주워 담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1번님께서 대놓고 끼를 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번님 자체가 사랑스러움을 타고난 부분이 있고요. 1번님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잘생기거나 예뻐 보일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은 내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 지금은 내가 침묵해야 돼. 이런 타이밍을 재는 기술이나 분위기를 읽고 유도하는 기술,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기술 같은 것들도 워낙 좋아요. 그리고 빨간색은 앞과 뒤가 똑같을 정도로 솔직한 컬러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사고 싶으면 사는 본능적인 것에 굉장히 충실한 색깔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바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추진력도 강하죠. 화끈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고 생각만 하다가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빨간색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요. 일단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니야? 라는 강한 도전심을 그 사람이 느끼기엔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 연인 카드, 스타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건 1번님으로부터 긍정적인 관계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는 행복과 기쁨의 컬러인 주황색과 진심, 감정의 공유, 애정의 색깔인 초록색, 꾸준함, 성실함, 책임감을 나타내는 갈색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1번님에 대한 그 어떤 불만도 없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평온한 감정, 큰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리고 1번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사람한테 컵 5번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컵 5번 카드는 감정적인 실망감, 상실감, 트라우마 등을 의미해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1번님은 컵 7번 카드처럼 다채로운 즐거움이나 설렘 같은 걸로 허해진 마음을 풍부하게 달래주고 채워주는 존재라서 좋아하게 됐대요. 마음을 닫고 현실을 부정하는 상태에서 1번님이라는 감정적인 도피처를 찾은 거예요. 아픔, 슬픔, 실망이라는 무거운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1번님의 포인트는 절제 카드, 원츠 8번 카드로 나타나 있어요. 앞에서도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1번님께서 치고 나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타이밍을 재는 기술이나 상대의 기분을 읽는 기술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절제카드 또한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서로 섞어서 조율하고 융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1번님께서 너무 노련하게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끌어내주고 너무나도 편안한 속도와 분위기로 관계를 진전시켜준다는 거예요. 원즈 8번은 의지와 열정이 꾸준하게 순차적으로 막힘없이 흐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기에 1번님이라는 사람은 관계적인 트러블이나 어떤 막힘, 벽 같은 것을 유발하지 않고 너무나도 매끄럽게 잘 풀어가주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상처나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듯한 사람이라서 1번님의 이런 노력들이 그 사람한텐 정말 크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1번님에게 나타난 파란색과 남색, 그리고 그 사람이 특히 좋아하는 포인트인 절제카드 등을 함께 봤을 때 1번님은 강한 인내심과 절제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인내심은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 정말 많이 필요하고 또 요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구조한 길고양이나 버려진 강아지들만 보더라도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도망다니거나 숨기도 하고 또는 해악질을 하면서 강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인내심이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옆에서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1번님께서 기다려주신 것 같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1번님 덕분에 희망을 보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또 1번님한텐 여왕제가 중복으로 2장이나 들어왔거든요. 여왕제는 좀 거부하기 힘든 따뜻하고 푸근한 매력이 또 있어요. 1번님이 정말 서큐버스, 인큐버스 같은 사람이라서 안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1번님이 자기한테 딱 맞는 안성맞춤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특성은 연한 빨간색, 무지개색, 연한 주황색, 터키옥색을 가진 사람인데요. 주황색은 자유를 추구하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은 색깔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황색과 빨간색이 연하다는 건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라긴 바라는데 본인이 살짝 소심한 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관계를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고 싶기는 한데 주도력이 강한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황색과 터키옥색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의 영혼인 조합이에요. 어떤 소속감에 묶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인관계라는 게 어떤 무리나 소속 안에 들어가야 점점 끈끈해지는 거잖아요. 친구는 사귀고 싶은데 소속감은 싫어하니까 깊은 관계 형성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찍먹하듯이 인사만 하고 대화 몇 번 나눠본 지인들이야 많을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찐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작 없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1번님을 향한 그 사람의 속마음에 초록색과 갈색이 들어와 있죠. 초록색은 나무, 갈색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내리려고 하잖아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 관계로 치면 일종의 끈끈한 의리가 될 수도 있고 변함없이 오래가는 만남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1번님한텐 파란색, 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는 양분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황색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양상이고요. 1번님의 분홍색은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색깔에도 지수와 풍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두 분의 색깔 조합을 보면 없는 게 없어요. 1번님 입장에선 그 사람을 키우는 맛이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선 1번님에게서 얻을 양분이 굉장히 많죠.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소속감을 싫어하는 그 사람의 성향상 또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 입장에선 이만큼이나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게 일종의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경계를 아주 완전히 푼 것 같지는 않은 게 회색과 컵 8번 카드 그리고 달 카드가 나타나 있거든요. 회색은 분별력이나 절제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것저것 고민하고 따져보는 색깔이에요. 컵 8번 카드는 기대감을 내려놓은 상태를 뜻하고 달 카드는 불안감이죠. 1번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희망을 얻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기대했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기회를 따지고 계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절제하려는 모습도 보여져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스타카드가 중복으로 2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스타카드는 하늘에 떠있는 북극성처럼 하나의 지표와 방향성을 보고 희망을 갖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그 별이라는 게 항상 눈에 보여도 쉽게 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스타카드는 물병자리랑 매칭이 되거든요. 터키옥색과 주황색처럼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정을 그렇게 쉽게 주는 타입의 별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지내기는 잘 지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거리감을 형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 사람이 보일 태도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나 있어요. 반대로 본인도 1번님한테 크게 집착하거나 속박하려고 하지는 않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불안감을 달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완즈 6번 카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결국 1번님과의 관계가 너무 즐겁고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혹시 모를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큰 기대를 하진 않는다. 기대감을 많이 내려놓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수성과 12하우스 카드도 나타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중 진담,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진다거나
평소보다 속마음을 더 쉽게 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사람이라면 써먹기 힘든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1번님이 아무리 인내심 있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있더라도 가끔은 그 거리감이 너무 답답할 때 그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면 취기가 살짝 오를 정도로 술 한잔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하우스는 원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영역이에요.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나 말 못할 사연들이 숨겨진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트라우마나 상처 혹은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비밀을 가진 사연 있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수성은 외모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 지적인 인상을 주고요. 그리고 수성은 청소년기처럼 소년, 소녀, 청년 같은 조금 어린 인상을 주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동안일 가능성이 있어요. 얼굴이 어려 보이거나 목소리가 젊고 가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형도 통통하거나 뚱뚱한 쪽보다는 민첩하고 슬림한 체형에 가깝고요. 키는 아주 작지도 크지도 않는 평균 정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딱 봤을 때 뭔가를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줄 것처럼 생긴 사람? 우리도 왜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아, 저 사람은 좀 확실히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마구잡이로 붙잡고 물어보기보다는 괜히 그런 사람한테 더 끌려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지적인 인상이 유독 많이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딘가 살짝 그늘져 보이는 인상.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모임 자리에서 자꾸 저기 구석탱이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다거나.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누군가를 딱 떠올리면서 카드를 고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유추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힌트 좀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까지 함께 보면요. 5하우스랑 7하우스 카드. 7하우스는 1대1의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 사람이랑 잘 되고 싶다면 당연한 소리겠지만 1대1의 상황을 만드는 게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5하우스는 연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커플이신 분들이라면 그냥 데이트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썸당기나 짝사랑 같은 다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만나서 술 한잔을 하든 영화를 보러 가든 맛집 탐방을 하든 어쨌든 1대1의 약속을 자주 잡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누가 봐도 아, 이건 데이트 신청이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조언 카드가 너무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은 그린라이트가 켜진 상태라서 조언 카드도 이렇게 맥락에 맞게 나오는 거겠죠. 그 사람이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고 있는 기대, 그리고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리감. 그런 것들을 1번님께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개의치 않아도 괜찮다. 그냥 둘이 같이 재밌는 거 많이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면 그게 최선일 수도 있겠다. 나와 너의 관계는 혹시 모를 불안감이나 상처가 아니라 이렇게 즐거움으로 가득 찬 관계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의 조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펜타클 10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펜타클은 인간의 오감을 의미해요. 촉감, 후각, 시각, 청각, 위각 이 5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럼 펜타클이 10개로 꽉 차 있는 카드니까 그 사람과 감각적으로 다양하고 풍족하게 즐길 게 많을 거라는 걸 지금 이 스프레드에서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얼굴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된다거나 데이트를 자주 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 사람과의 미묘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만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고 그 거리감마저도 조금씩 좁혀가는 과정을 겪는 거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결국 그 사람은 1번님을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게 팩트고요. 워낙 1번님께서 마성의 서큐버스이시다 보니 거기다 상황 적응력이나 대응력, 융통성까지 겸비를 하신 분이라서 1번님께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을 생각이 있는 한 그 사람은 계속 1번님한테 홀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관계는 계속 잘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리딩이 1번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그 사람의 특징으로 파란색, 반투명, 수성, 3하우스 카드가 나타나 있어요. 이 카드들은 모두 소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는 게 많아야겠죠. 그래서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배운 게 많다 보니 그만큼 지식인이에요. 외모에서부터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수성의 외모는 마른 편에 속하는 행성이라서 체형도 비교적 슬림한 편일 수 있는데 편하게 그냥 통통이나 뚱뚱한 체형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키는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평균 정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 소년소녀 같은 이미지, 동안 페이스의 소유자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소통에 특화된 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식을 말로 나누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선생님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이동과도 관련이 깊어서 직업적으로 출장이 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정말 자주 다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를 명확하게 떠올리면서 카드를 고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이 특징들을 바탕으로 상대가 누군지 유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의 정보를 토대로 본다면 그 사람은 일단 티키타카가 잘 되고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 본인도 지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당연히 높은 편일 수 있고요. 또 파란색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타인들이 보기엔 눈이 높다, 까다롭다 라는 인상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려고 하지는 않고 이 사람이랑은 수준이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존감을 의미하는 노란색이 아주 약하게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기준은 높고 따지는 건 많은데 정작 본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랑 체면을 세우고 싶은 타입일 수 있어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특히 더 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말을 부드럽고 예쁘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신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겐 훨씬 더 호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 이번님께서 평소 말투가 조금 걸걸하고 터프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따뜻한 한마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님한테 갈색이 중복으로 2장이 들어와 있는데 갈색은 워낙 감정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고 꼼꼼한 색깔이다 보니까 표현이 살짝 투박할 수 있거든요. 약간 펫복 스타일. 근데 터키옥색이랑 하얀색도 함께 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번님께서는 이런 투박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분이라는 거고요. 또 갈색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서 계속 축적되고 쌓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번님께서 실제로 재산을 열심히 쌓아오셨든 아니면 본인의 기술이나 노하우, 능력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오셨든 간에 이번님은 파면 팔수록 자꾸 뭔가가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파처럼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경험과 지내온 세월들이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태하나 묻지 않은 저 하얀색처럼 어쩌면 이미 해탈의 경지에 다다르신 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은 무상함, 덧없음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더라 하면서 힘을 좀 빼고 산다든지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면서 살다 보니까 둥글둥글해져서 고집을 조금 내려놓게 된다든지 인간들이란 원래 그런 거지 하면서 보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고 남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더라. 나나 잘하면 된다 하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크게 개의치 않게 되는 경지? 약간 그런 에너지로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님의 하얀색과 터키옥색의 조합은 굉장히 착한 조합이거든요. 되게 순수한 색감이에요. 너무 맑고 청량함이 있는 색깔이고요. 수용과 이해,
사랑과 헌신을 담은 조합이기도 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고 마냥 태평양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색깔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는 이번님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 깨끗하다. 맑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심이 그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카드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다만 갈색은 굉장히 현실적인 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님의 마음이 아무리 헌신적이고 태평양처럼 넓다고 하더라도 따질 건 또 따져가면서 계산할 건 계산하면서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200만 원을 도와줄 순 없잖아요. 하물며 200만 원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그 상대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뒤에 저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한 50만 원 주고 대신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줘버릴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방식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도와주는 것보다는 나도 잘 살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님의 색감들이 그런 식으로 보이네요. 그런 태평함과 갈색이 지닌 꾸준히 축적되는 성질과 닮은 펜타클 8번 카드, 힘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고요. 이 모든 카드들이 이번님의 쉽게 변하지 않는 성질, 한결같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 찾기 정말 힘든데 그렇다고 마냥 바보처럼 순수하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 물정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은근히 뚝심도 있는 분이에요. 육각형으로 놓고 따져보면 한쪽으로 스탯이 과하게 몰빵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육각형 형태에 가깝게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님은 올해 보면 볼수록 점점 더 흡입력이 깊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현실적인 도움도 물론이지만 특히 정서적인 부분에서 타인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떨어진 자존감을 너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다독여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고 포용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약한 노란색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번님을 향한 속마음에서는 너무나도 쨍한 노란색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자존감이 회복된 모습, 자신감이 차오른 모습이죠. 거기다 행복을 의미하는 주황색도 있고요. 진심과 애정을 뜻하는 초록색도 함께 있어요. 그리고 데스카드랑 여왕제 카드도 그 사람 쪽에 들어와 있는데요. 데스카드는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순간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카드죠. 그 사람에게 이번님이 여왕제라서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 복인데 그저 받아들일 뿐.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해야지. 풍요와 미의 여신인데 왜 저항을 해요? 그만큼 이번님에게 깊게 스며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예쁜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마치 죽음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번님이라는 존재가 그만큼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님 쪽에는 바보 카드, 연인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관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는 에너지예요. 터키 옥색도 꽤 쿨한 색이거든요. 이런 관계도 있고 저런 관계도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어떤 강한 틀에 가두지 않는 상태와도 같아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면이 있다. 프리한 관계를 지향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바보 카드는 남들이 어떻게 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앞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사실 자유로워지려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과 다른 사고를 지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이다, 창의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한테 나타난 소통을 의미하던 여러 카드들처럼 연인 카드 역시 소통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의 소통 방식 자체가 좀 통통 튀는 맛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님의 표현력이나 소통 방식이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거나 감동을 주는 말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휘 선택이나 말의 결 자체가 독특하고 신선한 편이라서 그 부분에도 많이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황색이 들어왔겠지. 즐거우니까요. 그리고 이번님의 갈색은 땅이고요. 그 사람의 초록색은 나무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2번님한테 빨대를 꽂아버리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맡기고 싶은 상태, 정서적 둥지로 삼고 싶은 상태,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2번님의 갈색은 되게 현실적이고 꼼꼼하다고 했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두철미하다는 건데 그 사람이 2번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나 이유로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고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소드 페이지 카드랑 완즈 5번 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타로 영상 원투데이 본 게 아닌 분들은 아마 이 카드를 다툼수의 카드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제가 이 카드를 뽑을 때 던진 질문이 왜 2번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다툼수로 해석하는 건 질문이랑 결이 맞지 않아요. 수비학적으로 5번이라는 숫자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책상 다리나 의자 다리 보시면 보통 4개잖아요. 숫자 4라는 건 그만큼 안정감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안정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완벽한 걸 추구하기 위한 숫자가 바로 5번이에요. 그리고 완즈는 열정이죠. 그래서 완즈 5번 카드는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열정과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다 잘하고 싶고 다 완벽하고 싶으니까요. 소드 페이지는 신중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페이지는 초급자를 뜻하기 때문에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겸손한 자세로 보고 듣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괜히 아는 척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보려는 태도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님에겐 축적되고 쌓여온 것들, 땅에 숨어있는 것들이 많은 분이었잖아요. 또 이번님 쪽에 펜타클 킹카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세를 낮춰서 더 완벽해지려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매사에 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간혹 이번님께서 정말 잘 모르는 분야나 새로운 일을 맡게 돼서 조금 서툴게 느꼈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해내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런 철두철미함, 꼼꼼함은 갈색 2장이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 사람 눈에는 이번님이 그런 사람으로 보였었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대요. 그런데 특히 더 좋게 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번님께서는 도와주거나 베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펜타클 6번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거든요. 펜타클 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님이 베품을 받는 쪽이 아니라 베풀어 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펜타클 킹도 펜타클 6번도 모두 펜타클이라는 속성의 카드죠. 갈색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계산적인 원소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과 결이 같은 얘기기는 한데요. 결국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돕고 베푼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면 몰라도 승산이 없는 일에는 무작정 베팅하지 않는 타입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도와줄 만큼만 도와주는 그 선에서 따뜻함도 느껴지고 든든하다는 인상도 받지만 동시에 살짝 엄하다, 엄격하다라는 일종의 카리스마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님을 마냥 편하고 만만하게만 여길 순 없는 기강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그 기강이 잡혀있는 부분을 그 사람이 조금 어려워할 때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싫지 않은 느낌이 또 있어요. 은근히 자기 길을 잡아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님이 그 사람을 풀어줄 땐 풀어주고 잡아줄 땐 또 잡아준다는 거죠. 검의 여왕 카드도 나타나 있거든요. 검의 여왕도 얄짤없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컵 에이스 카드도 있어요. 극강의 따뜻함과 극강의 차가움이 너무 이분하게 익혀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님이 은근하게 주도권을 쥐고 가는 관계가 될 것 같고요. 그 사람과 잘 되려면 또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내려면 조언 카드로
사자자리와 사수자리처럼 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둘 다 배짱이 아주 좋은 별자리들이죠. 자신감 넘치고 위풍당당하고요. 굉장히 유쾌상쾌 통쾌한 에너지예요. 아주 해맑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별자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큰 것만 신경 써요. 작은 거는 잘 못 봐요. 그래서 섬세함이 조금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자리랑 사수자리처럼 하라는 말은 뒤끝 없이 지내면 되고 관계 하나하나에 너무 섬세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혹시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하더라도 대인배처럼 그냥 넘겨라. 좋게 좋게 생각해라. 담아두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또 이 별자리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그냥 이번님이 내가 왕이니라 하라는 얘기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조언 카드도 저렇게 나왔다는 건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쪽에 데스카드도 그렇고요. 심판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는데요. 데스카드랑 심판카드 둘 다 재탄생이라는 결이 조금 비슷해요. 데스카드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뭔가가 죽어야만 새로운 게 탄생되고 시작되는 카드예요. 과거의 낡은 것들이 정리돼야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심판 카드는 죽을 만큼 어디가 아팠다가 기적처럼 회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어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깨달음을 얻고 각성을 하게 돼요. 나 완전히 새로 태어났어 라는 의미의 재탄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번님, 당신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아주 큰 변환점이 생겼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님께서 정말 보살님 같기도 하고 또 여왕제처럼 풍요와 미의 여신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펜타클 킹처럼 소드 킹처럼 얄짤 없을 때도 있지만요. 결국 이번님이라는 맑은 물을 만나서 그 사람도 조금 더 인간적으로 됨됨이를 갖추게 되고 그동안 때묻었던 부분들이 씻겨 나가고 치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을 통틀어 자신을 환골탈태 시켜준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상대방 분에게는 정열적인 빨간색과 보라색, 그리고 태양 카드가 나타나 있어요. 추진력과 도전심이 굉장히 강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이끄는 통솔력이나 리더십도 좋아서 회사 직급으로 따지면 꽤 높은 포지션에 계실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또 해왕성과 은색 카드가 함께 들어와 있어서요. 영감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감각이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 옆에 창조의 힘을 뜻하는 주황색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의 끼를 살려서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거나 창작하고 표현하는 능력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왕성 카드가 주는 외적인 이미지를 보면요. 전체적으로 각이 딱딱하게 살아있기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얼굴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전부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눈이 비교적 큰 편인 분들도 많을 수 있고요. 눈 모양도 정말 다양한데 딱 봤을 때 물고기처럼 눈이 굉장히 동그랗고 큰 분들이 계시거든요. 놀랐을 때 눈이 진짜 튀어나올 것처럼 커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비율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인상에서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동자의 깊이가 깊어 보인다. 또는 시선이 조금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선한 인상이에요. 절대 무해하고 순해 보이는 얼굴. 사람 자체가 나빠 보일 수가 없는 그런 인상이에요. 신체적으로 보면 막 근육질이라기보다는 조금 여리여리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태양카드도 같이 나타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왜소하거나 아주 약해 보이는 타입은 아닐 것 같고요. 태양의 에너지는 어깨가 쫙 펴져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당함을 뿜어내는 남성성이 꽤 강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근육질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막 울퉁불퉁한 근육질이라기보다는 신체적으로 탄탄함은 느껴진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긴 한다 정도? 오히려 너무 강해 보일 수 있는 인상을 해왕성이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양은 또 성격적으로도 되게 대인배고 밝은 에너지고요. 해왕성은 좀 해 하면서 풀어져 있는 행성이라서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우상이다. 이미 상대가 누군지 미리 떠올리면서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유추를 하시는데 이 특징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서 야망이 느껴진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악마 카드까지 같이 들어온 걸 보면 3번님을 향한 야망도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워 카드랑 컵 6번 카드도 나와 있는데요. 컵 6번 카드는 보통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카드예요. 서로를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결합시키는 카드거든요. 그 순수하다라는 감정이 우리가 보통 어릴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때가 많이 묻죠. 그래서 컵 6번 카드 그림을 보면 그 순수함을 강조하려고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정말 순수하게 수줍어하면서 좋아하고 설레는 감정, 그게 바로 첫사랑이죠. 그래서 정말로 삼퍼님이 그 사람이 진짜 첫사랑일 수도 있지만요. 대체로는 첫사랑을 했을 때의 그 감정 상태를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때의 첫사랑 감정이 3번님을 통해서 다시 발현되고 있는 거죠. 마치 첫사랑을 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타워 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자기도 모르게 확 치고 올라온 감정이에요. 첫사랑급으로 진짜 종소리를 들은 것처럼 머리를 한 대 댕 맞은 느낌으로 3번님한테 확 반한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이 첫사랑이랑 3번님이 너무 비슷하거나 닮아서 그 사람 스스로도 놀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요. 어린 시절 그때의 그 순수함으로 지금 3번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3번님한텐 여왕제 카드, 황제 카드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3번님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고루 갖춘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여왕제는 풍요와 미의 여신이죠. 따뜻하고 품어주는 에너지예요. 반면에 황제는 지배력과 통치력을 가진 카드예요. 책임감 있고 결단력이 있고 현실을 이끌어가는 힘을 뜻하죠. 그래서 3번님은 부드럽고 따뜻한데 카리스마도 진짜 장난 아니고요. 3번님이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간에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챙기고 뭐든 다 완벽하게 해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말 그대로 3번님 혼자 엄마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한 거죠. 완전 만능이에요. 그것도 무려 여왕제랑 황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압도감 같은 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전차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전차 카드는 흔히 2인자 카드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이나 황제의 명령이 내려와야만 전차를 몰 수 있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2인자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 구도로 보면 3번님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 거지 뭐. 그리고 사실 황제 말 들어서 나쁠 게 없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거든. 괜히 황제가 아니니까요. 그 사람 또한 빨간색과 은색이 들어와 있고 태양과 해왕성으로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굉장히 밸런스 좋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태양은 원래 왕의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누군가를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위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번님 앞에서는 좀 깨갱깨갱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3번님을 향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면요. 초록색 2장, 회색, 파란색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 그렇게 강렬하던 빨간색이랑 태양은 다 어디 가고 전부 다 눈치 보고 소심해지고 양보하고 져주는 색깔들만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색깔밖에 없는 상태예요. 3번님 쪽에는 관계를 주도하는 빨간색이 있고요. 또 현실적인 기반을 의미하는 갈색도 같이 있어서 이 관계에서의 선택권이나 결정권, 심지어는 경제권 같은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3번님 손에 쥐어져 있는 느낌이 강해요. 그 사람은 그냥 3번님이 보는 차에 같이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가 가자는 대로 갈게. 네가 골라줘. 그걸로 할게. 이렇게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3번님한테 몰아주는 느낌도 있어요. 3번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태양 카드랑 소드 페이지 카드가 들어왔어요. 소드 페이지는 우물쭈물하는 카드고요. 태양 카드는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한 카드예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에겐 아주 명확한 목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정답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또 태양은 노출되어 있고 다 드러나 있어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해소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솔직함, 속이 훤히 보인다, 내다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태양 카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호기하고 밝죠.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거든요. 또 3번님 쪽에 태양 카드가 동일하게 한 장이 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3번님의 훤히 보이는 솔직한 속마음,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이랑 활력이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미 모든 선택권이랑 결정권을 3번님한테 넘겨버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속 시원함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가 저건가? 혼자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 그게 딱 정리돼서 시원하게 해소되는 느낌들. 3번님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이 믿을 남자는 딱 2명밖에 없대요. 아빠랑 오빠. 그리고 세상이 믿을 여자도 딱 둘이래요. 엄마랑 내비래요. 엄마랑 내비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세상이 믿을 수 있는 사람 2명 중 1명이 바로 3번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을 특히나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역시 황제 카드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황제는요,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나라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강한 책임감도 물론이고, 지쳐있어도 끝까지 가는 모습들. 솔직히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간다고 하네요. 그 사람의 부성이나 무성의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대요. 3번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경우도 많겠지만, 반대로 그 사람 역시 3번님을 보호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요. 가끔은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고 싶다. 그런 감정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이 해왕성이랑 은색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이 카드들 자체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카드예요.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나고요. 그냥 공감한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동감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의 기질을 가진 분들은요. 우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너무 안 돼서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다가 그러다가 정들어서 사귀게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어딘가 사연이 있다든지 상처가 많아 보인다든지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아웃사이더라든지 괜히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3번님이 소위 말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상대가 그만큼 물의 기질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3번님이 가끔 지쳐 보이거나 힘들어하거나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오히려 3번님을 더 신경 쓰게 되고 마음이 더 세게 된다는 거예요. 3번님이 기본적으로는 완전체고 강인한 분인 건 맞는데요. 그 안에서 아주 잠깐 드러나는 약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일종의 반전 매력을 느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 방향성을 봤을 때요. 전차 카드, 컵기사 카드, 절제 카드가 같이 나타나 있어서 앞으로도 그 사람이 3번님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아요. 맞춰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카드들이거든요. 전차 카드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스프레드의 양상으로 보면요. 역시 3번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또 컵기사 카드가 대표적인 프로포즈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과 아직 연인 관계가 아닌 분들이라면 그 사람이 슬슬 고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절제카드랑 전차카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컵 기사는 어쨌든 마음을 전달하러 오는 기사니까요. 결국엔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과 앞으로도 잘 지내려면 또는 이 관계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카드를 봤을 때요. 파라우스, 12하우스 카드가 나타나 있거든요. 파라우스랑 12하우스는 크게 드러나는 영역이 아니에요. 마음이든 행동이든 겉으로 바로 발현되기 쉬운 하우스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거나 더 노력하거나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어요. 이 관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뢰나 말없이 쌓여있는 유대감이 더 중요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또 파라우스는요, 인간에게 죽음처럼 불가항력적인 영역이에요. 시비하우스는 카르마, 무의식, 전생의 잔재와 같은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해진 운명 같은 영역들이에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이 관계를 억지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기보다는 운명에 맡겨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리딩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3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4번님을 지목하는 카드로 여왕제, 컵킹, 완츠킹, 그리고 보라색, 은색, 파란색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카드들의 공통점은 전부 지위가 높고 우아하고 격식이 느껴지는 카드들이에요. 또 모두 여성성이 강한 카드들이기 때문에 4번님께서 남성분이시더라도 부드러운 면이 굉장히 강하신 분일 수 있어요. 성별과 상관없이 단아하고 청초한 이미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라는 건 음의 기질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수용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상대방 분한테 들어온 짙은 빨간색, 양자리 카드, 그리고 황제 카드를 보면요. 도전심이 강하고 주도력이 강한 양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비교적 부드러운 에너지를 가진 사번님한테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기질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주도력이나 리더십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믿고 잘 따라와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사번님은 나를 믿고 따라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정 인물을 떠올리면서 카드를 고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한 힌트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본다면요. 양자리는 화성이 관장하는 별자리라서 에너지가 굉장히 불같아요. 그 불같은 성질이 외모에 드러나게 되면 근육이 잘 붙는 체형이거나 전체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투쟁심이 강한 별자리인 만큼 인상 자체가 본인이 패면 뱉지 어디 가서 얻어맞고 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여성분이라고 해도 센 언니 쪽에 가까운 인상일 수 있고요. 귀엽게 생기셨다고 해도 전혀 쪼는 기색이 보이진 않아요. 남성분이라면 남자답게 생겼다, 터프하게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눈빛 자체가 조금 강렬할 수 있고 둥글둥글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맞설 준비가 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밀리지 않는 기세 같은 게 있거든요. 양자리는 지고는 못 사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인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양자리 특성 중 하나가 완전 어린애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이 종종 보이는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실제 나이보다 감성 자체가 훨씬 어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남성분이라면 비교적 드문 케이스이기는 한데 상대가 여성분이라면요. 어린 애기들이 좋아하는 삐삐머리 같은 스타일을 나이랑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동안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더 애기처럼 어려 보이는 케이스도 있기는 해요. 얼굴이 실제로 정말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 스타일 자체가 어린 감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봤을 때 느낌 자체가 딱 어린애 같다는 인상이 확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어른스러운 보라색, 파란색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아주 어린애스럽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스타일이나 외모가 주는 인상까지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번님을 향한 그 사람의 속마음에 책임감과 신뢰, 그리고 소통과 존중을 의미하는 파란색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번님한테도 동일하게 파란색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인내심과 수용력, 어머니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는 은색 또한 두 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있고요. 이 양상은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잘 맞고 그만큼 대화가 굉장히 유연하게 이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서로를 향한 강한 책임감도 엿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은색까지 함께 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성이나 무성에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과 은색은 모두 음해의 성질이에요. 조금은 차가운 색깔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은색은 옆에 있는 색깔의 성질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차가운 면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감과 강한 보호 본능이 있음과 동시에 상황을 바라보는 냉철한 시각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모성애가 있다는 건 맞는데요. 모성애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식을 무조건 오냐오냐 품어주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식을 안 혼내면 사회에 나가서 더 크게 다칠 걸 아니까 일부러 더 엄하게 키우는 엄마도 있죠. 파란색과 은색 조합은 조금 그런 차가운 엄마, 엄한 엄마의 역할에 가까운 에너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도 사번님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냉철함을 잃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체로 품어주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 아무 딸 수용만 하진 않고요. 서로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고 받으면서 정신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관계로 보이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상담가이자 조언가가 되어주고자 각자 노력하는 부분,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들도 함께 보이고요. 컵킹 카드, 완주 6번 카드가 그 사람 쪽에 나타난 걸 보면 4번님께서 신경 써주는 마음, 포용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분명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보여져요. 완주 6번 카드는 그런 4번님과 함께하는 지금의 상황이 행복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행복을 상징하는 주황색도 어차피 함께 들어와 있고요. 완주 6번 카드는 승리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요. 이 승리는 혼자서 이룬 승리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얻은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번님의 협조와 존재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사번님을 일종의 내조의 여왕처럼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스타 카드, 황제 카드까지 함께 들어와 있는 걸 보면요. 사번님 덕분에 생긴 희망과 삶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더욱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된 모습들이 보여져요. 4번님 쪽에는 여왕제가 나타나 있고 그 사람 쪽에는 황제 카드가 나온 양상이거든요. 여왕제랑 황제, 딱 부부잖아요. 물론 실제로 부부 관계이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두 분의 관계가 이 정도의 책임감과 이 정도의 기반 위에서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시작하고 싶진 않다. 가볍게 만나다가 끝내고 싶진 않다. 이왕 만날 거면 제대로 만나고 싶고 나는 이 정도의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거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적용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번님을 좋아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봤을 땐요. 펜타클 10번 카드, 컵킹 카드가 함께 들어와 있어요. 특히 컵킹 카드는 중복으로 두 장이 나온 상태인데요. 카드가 중복으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 사람에게는 사번님의 풍부한 감수성과 타인을 이해해주는 마음, 그리고 포용력이 아주 큰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펜타클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오감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실성이나 경험, 능력 같은 것들을 뜻하는데요. 그만큼 사번님이라는 사람한테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말로만 힘들었겠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힘들었겠네, 고생이 많았네, 이런 위로랑 함께 따뜻한 밥까지 차려주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사번님의 진심을 그 사람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볼 수 있게끔 실물로서 표현해주는 능력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커리어 우먼을 상징하는 완즈킨도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번님이 가진 커리어가 굉장히 탄탄해서 그 능력적인 부분에 반한 면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 그 사람이 사번님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포인트는요. 사번님의 깊은 이해심과 진심 같은 것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쉬웠고 말이 아니라 피부로 직접 느껴졌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생각지도 못한 작은 선물 하나만 봐도 아, 나를 되게 깊게 헤아리고 있구나. 이 사람 나한테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번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곳곳에 많이 보여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사번님의 지혜로움, 똑똑함, 현명함, 그리고 단아함, 청초함, 우아함 같은 것들은 기본 베이스로 이미 깔려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펜타클이라는 요소 자체가 말해주는 인간의 오감, 즉 센스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오감을 다 충족시켜줄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질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주황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주황색은요, 질리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컵킨이 들고 있는 컵, 컵이라는 요소는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컵은 감정이 실제로 움직이고 마음이 끌려야 나와요. 4번님한테는 그냥 마음이 끌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데는 꼭 큰 이유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유 없이 끌리는 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마음이 끌리고 보니 매력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더 크게 좋아하는 포인트로 컵킹 카드,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흔들릴 때 중심을 딱 잡아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좋대요. 소드 6번 카드와 컵 10번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사람은 4번님과의 지적인 공유,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 그리고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함께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4번님이 그 사람한테 많은 의지가 되어주는 양상인 건 분명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4번님한테 엄청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더 지켜내주고 싶어 하시고요. 본인이 더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하면서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보여져요. 4번님한테 음적인 카드들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4번님한테 행동력의 색깔인 빨간색이 거의 분홍색과 같아 보일 정도로 연하게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행동력과 추진력, 용기, 도전심을 의미하는 색깔이 빨간색인데요. 그 빨간색 에너지가 약하다는 건 용기가 부족하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력적으로 조금 다운돼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보라색이 진하게 들어와 있다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생각이 많은 상태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딘가 기운이 떨어져 있는 4번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츠 퀸카드는 빨간색처럼 불의 성질을 가진 카드거든요. 물론 여왕이라는 여성성, 물의 성질을 같이 겸한 카드이기는 하지만 여왕 중에선 가장 불같아요. 그래서 더 생기 있게, 더 활기차게, 더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4번님을 이끌어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으로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 사람 본인도 4번님한테 내조를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 사람과 앞으로도 잘 지내려면 또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를 볼게요. 수다쟁이 쌍둥이 자리와 저승사자 명왕성이 함께 나왔는데요. 쌍둥이 자리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가벼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별자리예요. 스몰 토크 같은 것도 아주 잘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명왕성은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에너지예요. 말수도 적은 편이고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안에 뼈가 굵직하게 있는 카드예요. 이렇게 극과 극의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건 이 관계에서는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피하지 말고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느껴져요. 4번님 쪽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나타나 있기도 하고요. 힘카드, 심판카드, 소드 5번 카드까지 함께 나온 걸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든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스트레스든 4번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련이나 고난, 시험대에 오른 것 같은 기분에 잠겨있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님께서 일종의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부분, 조금은 우울감에 잠식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조언은 그 깊은 기저에 깔려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가볍게라도 한번 털어놓고 말로 풀어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것 같아요. 털어놓기 쉽지 않은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SOS를 요청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리딩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4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